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뿌까님께서 시들모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뿌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막상 딱 전화 받기 전까지가 많이 떨리는데 받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죠.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네, 괜찮아요. 그래요.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10번, 20번씩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뿌까님께서 그래도 남들보다 더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가위를 눌리고 귀신을 보고 나서 26살 때 굿을 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더 되면은 그 뒷이야기까지 다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이거 꽤나 긴 시간의 이야기일 텐데 거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쭉쭉 가겠네요. 네, 제가 다 일주일 동안 다 추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뿌까! 네, 이제 제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귀신을 보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보기 시작한 건 그 전부터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한여름 밤이었는데 그날이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그날에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저희 집이 아파트였고 저랑 제 친동생이 원래는 엄마 아빠가 쓰셔야 되는 안방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을 둘이서 그냥 쓰고 엄마 아빠가 작은 방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큰 방에서 저랑 친동생은 이제 둘이 이불을 깔고 자고, 제가 오른쪽에 책장이 있는 쪽에서 잠을 자고 제 친동생이 왼쪽에 있는 문 쪽에서 잠을 잤었어요. 그리고 누웠을 때 머리 위쪽에 그 애들 쓰는 컴퓨터 책상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이제 발 쪽에 옷장이 있는 구조인데, 그때 잠을 잘 때 제가 원래는 진짜 아침에 엄마가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을 진짜 많이 자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적응하느라 앞이 안 보이나 보다 했는데, 분명히 시간이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고 3분이 지났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인식한 순간부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가위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여서 그냥 내가 지금 몸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앞도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실명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체감상으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너무 이제 무섭고 아무것도 계속 안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공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진짜 보노보노처럼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어요. 아예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엄청 흘렀다고 느끼고부터 어느 순간 가위가 깼는데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고 그냥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제 아기 때니까. 그래서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도 잠을 자는데 또 똑같이 그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는 이 가위가 딱 눌렸을 때 온몸에 약간 누가 제 위에 정확하게 포개져서 눌려있다는 느낌으로 온몸이 진짜 무거웠는데, 갑자기 두 번째 날에는 목 밑으로는 조금 가벼웠거든요. 근데 목부터 얼굴 쪽으로 되게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제 얼굴 위에서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근데 그때도 앞이 안 보였어요. 2시간을 그렇게. 그래서 또 이제 목이 졸린 채로 숨을 진짜 헐떡거리면서 숨을 쉬면서, 근데 또 눈물을 흘리다가 아침이 됐죠. 근데 그때도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3일째가 됐을 때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은 대자로 누워서 잤는데, 내가 대자로 누워서 자면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몸을 좀 옆으로 누워서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불을 깔고 잤었는데, 그때 동생이랑 저랑, 제 동생이 좀 잠버릇이 심해서 가운데를 그냥 좀 기다란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베개 같은 거. 그런 걸로 가운데를 막고 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냥 여름이고 더우니까 이걸 죽부인처럼 안고 자야겠다 하고 그거를 안고 잤어요. 왼쪽을 바라보고 잔 거죠. 이제 동생 쪽을 바라보고. 그래서 잠을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그 상태로 가위가 눌린 거예요. 죽부인을 아는 채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서 어떻게 일어나지? 이러고 있는데 막 이제 이틀을 가위를 눌려봤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깨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속으로 치다가 팔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됐다 했는데 발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리 쪽을 봤는데 머리가 엄청 쥐어 뜯긴 것처럼 완전 이제 헝클어져 있고 입이 막 귀까지 찢어져 있고 다리는 막 거미처럼 이렇게 꺾여 있고 팔은 제 다리를 잡고 어떤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눈 쫙 찢어지고 입은 진짜 귀까지 찢어져서 이빨 다 보이고 그런 상태로 그 눈은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얗게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애는 너무 까만 형체니까 너무 이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딱 봤을 때 이게 사람 다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보면 안 되는 걸 보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한 순간 제가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눈 떴는데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근데 눈이 떠지자마자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겨서 울면서 내가 사실 3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어제는 심지어 귀신까지 봤다. 근데 나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나 이제 어떻게 저기서 자냐 하면서 팍 울었어요, 아침에. 근데 엄마가 이제 10살짜리 꼬마애가 우니까 막 달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얘가 너무 우니까. 근데 저를 진정을 시키고 나서 엄마를 봤는데 약간 엄마 표정이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애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잘못 봤겠지라고 하던지 그런 거 아닐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뭔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너무 진정만 시키고 말을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지? 싶어서 나중에 좀 크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저희 집이 맨 처음에 그 집을 이사를 들어갔을 때 신축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저희 친할머니가 새 집에는 귀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어디서 부적을 가져와가지고 저희 현관문 위에랑 엄마 아빠 방 위랑 저희 이제 애기 방 위에다가 붙여놓으셨었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몇 년을 이렇게 붙여놨다가 엄마가 이게 좀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뗐는데 그걸 뗀 날부터 제가 가위를 눌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종교도 없고 이런 거 원래 안 믿으시거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가 줬으니까 붙인 거지. 안 믿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 진짜 그렇게 3일 연장 가위를 눌렸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거 좀 잘못됐다 싶어서 다시 부적을 꺼내서 그 원위치에 붙이고 다시 벽지를 하나 발라서 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한 번 떼서 그런 건지 저는 계속 그 이후부터 그 방에서 귀신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책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에 책장이 있다고. 근데 이 책장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두잖아요. 3단, 4단 이런 거를. 근데 거기에 이제 책이 되게 많이 꽂혀 있었는데 이게 책장이 높으니까 저는 키가 작고 그래서 위에 칸이 안 닿으니까 위에 칸 책을 못 읽으니까 엄마한테 이 책장을 가로로 눕혀달라고 했어요. 2단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는 곳 옆에 책장 2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거죠. 가로로 누워가지고. 만약에 주말에 이렇게 자다가 일찍 깼을 때 그냥 전래동화책 같은 거 바로 뽑아서 볼 수 있게 어디에 있어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책이 꽂혀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제가 좀 책장에 되게 가깝게 이렇게 붙어서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그 가위를 눌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 책장 안에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제 얼굴 바로 앞에.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해졌는데 그 여자가 진짜 하얗다못해 엄청 푸르딩딩한 색깔이었고 약간 여자 성인이라기보다는 좀 소녀 같은 한 10대 정도 되는 여자가 긴 머리카락에 흰 원피스를 입고 그 책장 안에 누워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cm, 20cm도 안 되는 거리 앞에 얼굴이 있으니까. 근데 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책장 그 선반 단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눈을 뜨면 그때 내 다리를 잡고 있던 그 무서운 애로 변할까봐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자야 된다 하고 잠을 그냥 자버렸어요, 다시.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서 울며 불며 엄마한테 바로 책장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저기 여자 누워 있었다고. 근데 엄마는 또 제 말을 다 듣고 그걸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엄마가 뭘 아나? 왜냐면 일반적인 엄마들은 그런 얘기 애기가 하면은 뭐 상상친구냐,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주나 보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2번 귀신을 보고 이제 제가 빙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근데 이거는 너무 저도 무서운 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릴 때 이 초등학교에서 사실 중학교 초반 때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잠을 자다가 이제 루틴이 저희 엄마가 먼저 항상 일어나시고 뭐 신문 좀 보고 뉴스 좀 보다가 저희 깨울 시간 되면 저희 깨우고 아침 먹고 이게 루틴이었는데 네. 엄마가 이제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나왔는데 제가 소파 위에 그냥 앉아있더래요. 절대 안 일어나는 애가. 근데 눈을 감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푸카야 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깨를 이제 툭툭 치면서 푸카야 자는 거야? 뭐 깬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응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지금 목욕병인가 이렇게 하다가 푸카야 일단 너 졸리면 그냥 더 자. 아직 더 자도 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제가 무슨 퓨즈 끊긴 애처럼 푸석하고 그냥 소파에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그냥 오늘 좀 목욕병인가. 애기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거를 저한테 말을 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사실 이거를 엄마가 최근에 말해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가족끼리 귀신 얘기 이런 걸 하다가. 그래서 너 그때 무서워할까봐 뭘 못했는데 엄마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고 중학생 때는 이제 그때 저희 윗집에 좀 부부싸움을 엄청 하는 부부가 살았어서 저희 안방 위에서 그렇게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섭게 싸우니까 잠을 못 자게 해서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가끔 저랑 동생 사이에서 자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렇게 어느 날도 4명이서 그냥 다 이불 깔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용수철처럼 90도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머리맡에 있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다 열더니 막 물건을 막 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층 물건 뒤지고 서랍 착 닫고 2층 서랍 다시 열어서 막 뒤지고 또 닫고 3층 열고 또 뒤지고 또 닫고 그러더니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아빠가 제 옆에서 자다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자다가 막 드르륵 탁 이런 소리가 나니까 뭐야 이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앉아서 막 온 서랍을 다 헤집으면서 막 열었다 닫았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놀래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눈을 번쩍 뜨더니 그냥 갑자기 다시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자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말도 못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아빠끼리만. 그렇게 중학생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가서 집을 좀 떠나고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약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전반부가 끝나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대학교 때 또 한 번 사단이 나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대학생 20살 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대학 입학하고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왔거든요. 기숙사를 살다가. 방학 동안 집에 있으려고.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여느 때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근데 저희 집은 그냥 룰이 엄마 아빠가 밥상을 이렇게 음식을 다 하시면 상을 차리는 거는 제 동생이 하고 밥을 다 먹은 거를 다시 이제 설거지통에 나르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이제 각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밥을 먹고 그냥 다들 TV를 좀 보고 있다가 아빠가 다 먹었으니까 우리 이거 다 치우고 과일 먹으면서 편하게 TV를 보자라고 이렇게 별거 아닌 말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따 치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퉁명스럽게. 근데 이제 아빠가 그냥 빨리 치우고 과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아빠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빵 내가 이따 치운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가족들이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돼서 짜증은 낼 수 있잖아요. 짜증은. 근데 제가 그때부터 눈이 돌아서 이제 엄마 말로는 눈이 완전히 거의 뒤집히다시피 해서 아빠한테 있는 욕 없는 욕 쌍욕을 뭐 식빵 개나리 뭐 18가지 크레파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욕지거리를 하면서 아빠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빠도 모르게 제 머리를 턱 하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제가 아빠를 진짜 엄청 표독스럽게 때려보면서 그렇게 때려서 어디 돼지겠어?
더 때려봐. 네가 더 때려야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하지. 그래야 너 깜빵 들어갈 거 아니야. 더 치라니까? 죽여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는 생전 그런 적이 없는 애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래고 엄마도 놀라고 동생은 울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막 미치게 한 3, 40분 아빠한테 욕을 막 퍼붓다가 갑자기 제가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아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아빠는 알잖아. 나 알잖아. 이러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뻥찐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마가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엄마가 기억하는 게 더 많았으니까 저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가 이게 좀 예산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사실 저희 엄마도 되게 오랫동안 가위를 눌리셨었거든요. 네. 그게 거의 한 2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엄마는 자기를 가위를 누른 그 영가가 누군지 사실 알고 계시거든요. 뭐야, 예. 그 영가는 저희 엄마 중학교 동창인 똘순이 이모예요. 예. 근데 그 이모가 이제 엄마가 중학생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엄마 고향 친구였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같은 학교 다니는 동네 친구 정도였는데 어느 날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그 똘순 이모가 이사 가기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몇 시간을 뚫어져라 그냥 엄마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제 갈게 하고 갔대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울에서 달려드는 차에 뛰어드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알고 보니까 그 이모네가 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가정이 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집안에서 좀 힘들게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로 살았던 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대학생 때부터 그때까지 제가 말한 제가 20살 때까지 계속 가위를 눌렸었던 거예요, 이모한테. 근데 그 강도가 제가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을 그때에 엄마도 가위를 눌리는 빈도도 늘고 그 심각성도 좀 늘었었던 거예요. 어느 수준이었냐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가위를 눌리다가 바둥바둥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침대 밑으로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발목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잡아 끌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위 수준이 너무 좀 심각해지게 된 거죠. 몸이 다칠 정도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 일들을 다 이제 겪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사실 이런 점집 무당 이런 걸 좀 안 좋아하셔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엄마가 좀 동네에서 수소문을 좀 해가지고 점집을 한번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거기도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약속된 날에 방문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엄마가 전화로 예약을 하고 당일이 돼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여자 무당이었는데 그분이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니 너는 어깨에 뭐를 달고 살길래 어깨가 이렇게 아프냐 나 네 전화 받고 3일 동안 너무 아파서 몸도 누워서 일도 못했다 딱 이러셨다는 거예요. 왜? 근데 저희 엄마가 계속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아빠 것도 물어보고 동생 것도 물어보고 이제 제 거를 딱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큰딸이 한 번씩 헷가닥 하지 않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뿌까가 기도 많이 약하고 신기가 좀 있어서 귀신들이 지나가다가 쟤 재밌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놀다가 나간다고 그럴 때마다 헷가닥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뭔가 어떻게 조치를 안 하면 뭐 죽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커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부적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딸한테는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딱 1년 되는 날에 태우라고 해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엄마가 가위 눌렸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모가 맞고 그 이모가 엄마를 너무 좋아했는데 엄마는 저희랑 너무 화목하게 잘 사니까 그런 게 한 번씩 질투가 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세게 누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뭐 한 3일 후에 어떤 죄를 지내는 것처럼 이제 조치를 취할 거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너는 잠을 잘 때 베개 밑에 칼을 베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2시에 꼭 자라고. 자기가 그때쯤부터 의식을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엄마가 왔는데 한 이틀 정도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아빠가 화내실 수도 있으니까 무서웠나 봐요. 근데 네. 3일째 때는 베개에 칼을 베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당일이 됐었을 땐 엄마가 털어놓으신 거예요. 저희를 다 모아놓고. 그래서 내가 사실 뭐 엊그저께 이런 데를 갔다 왔었고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적을 주시면서 이거 그 지갑에다가 꼭 넣고 다니고 1년 후에 엄마한테 말하고 태워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똘순 이모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들었죠. 이제 전말을 좀 듣게 된 거죠, 저도.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약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엄마를 20년을 어쨌든 괴롭힌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이었잖아요. 그 의식을 취하기로 한 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똘순이 모으면 나한테 오라 그래. 나랑 얘기하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정말 그날 밤에 옵니다, 이모가. 근데 이거는 잠깐 엄마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이제 12시가 좀 못 돼서 미리 좀 잠에 드셨어요. 잠을 좀 잘 못 자셔가지고. 그래서 미리 좀 잠자리에 이제 칼을 베고 주무시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이모가 서 있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 칼을 이제 베고, 그러니까 비방이 돼 있으니까 누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가 왔는데 나한테 오늘 뭘 하진 못하나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거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엄마가 설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안방에서 가위를 하도 눌려서 저는 중학교 이후부터 그 방에서 잠을 아예 안 자고 거실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방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엄청난 악력으로 제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진짜 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진짜 서라운드로 소리가 울리면서 나 지금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근데 머리는 터지게 울리지 갈비뼈는 지금 부서질 것 같아. 숨도 못 쉬겠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나 지금 가면 안 돼. 나 지금 가면 안 돼. 못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달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속으로 이모 근데 엄마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막 달랬어요, 이제 이모를. 그래서 이모 저희 엄마 좋아한다며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제가. 이모 그리고 저 진짜 죄송한데 지금 저 너무 아파요. 저 좀 놔두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힘 좀 풀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이제 막 하소연도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모랑. 근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모가. 나 보내지 마, 나 보내지 마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데도 근데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맞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진짜 엄마한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나랑 얘기하고 제발 가셔라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1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속으로 진짜. 근데 그러면서 조금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 아닌 설득을 하고 가위가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저도 숨을 좀 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깨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어제 똘순이모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응 알아 딸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했고 뭐 이런 일이 있긴 했는데 일단 가위가 풀린 걸 보니까 간 거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걔도 뭐 힘들게 살다 갔는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드릴 26살 얘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20살이 지나고 21살에 제가 감자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남자를 만날 때도 귀신의 어떤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고 밤늦게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되게 늦게 끝나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이고, 예. 그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되게 바쁜 시즌이었거든요. 그때가 축제도 많고 이런 시즌이었어서 한 4월, 5월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한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알바가 안 끝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가게 안으로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으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에서 얘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남자를 보고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남자랑 얼마 안 돼서 바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남자분을 제가 5년을 만났거든요. 감자를?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진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이제 거의 후반부가 됐었을 때는 저희 가족, 뭐 저희 외가 쪽, 친가 쪽도 다 보여드렸고, 저도 이제 그 감자의 가족도 보고, 뭐 할머니도 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만나면서 진짜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많았는데, 사이가 좋다가도 갑자기 이 감자가 한창 사이가 좋았던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랜덤 치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바람인 거죠, 거의 그것도.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신기같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진짜 촉이 좋아서, 근데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대한 촉이 좋아요. 뭐가 일어나겠다, 뭐가 벌어지겠다,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편인데, 이거 뭔가 쎄한데 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번을 제가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까지 나를 만나는 거는 너가 나한테 어떤 부분에서든 불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감자는 자기가 근데 왜 그때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하대 이러면서 붙잡는 게 반복이 되면서 사실 5년을 만났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가족들을 봤을 정도로 어쨌든 깊은 관계였던 것도 맞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를 보여드리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 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때 저희 장례식장에도 갔었거든요, 그 감자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17년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8년도 2월 달에 이제 이별을 하게 돼요. 진짜로 이제 그 친구가 바람을 폈고, 그걸 또 제가 알게 됐고, 심지어 제가 차 있는 상황으로 이별을 맞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별을 딱 고지를 받았을 때, 그때도 알바 끝나고 새벽이었는데 집에 걸어가는데 새벽 3시에 엄마한테 그냥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감자가 나한테 헤어지재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죠. 너무 놀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빠가 꿈에 나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전화하기 3일 전에 꿈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를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우시면서 우리 뿌까 어떡하니? 우리 뿌까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계속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제 바쁜 애한테 뭐하러 전화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일단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헤어지는 건 헤어져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제가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별하고 2달 후부터 갑자기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건강이 그냥 좀 안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거의 한 10몇 년간에 겪은 그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에. 근데 제가 사실 원래 몸이 좀 약해서 백팩도 무겁게 못 들고 다녀서 저는 진짜 가벼운 크로스백 하나밖에 못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맸는데도 뭐 어깨며 등이며 허리며 다 부서질 것처럼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펴고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다행히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취업을 해서 이제 일과 시간에 사람들이랑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버티고 있었는데 몸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가 겹쳐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이별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저의 이별을 보고 있으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 뽀빠야, 근데 너네 뒤쪽 동네에 뭐 엄청 용한 무당분이 한 분 생겼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발로 직접 친점을 보러 간 적은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타로나 몇 번 본 게 다였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 여기 가야 된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번호를 알아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약 손님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전화를 해도 뭐 한두 달 후에나 빨라야 그때나 갈 수 있겠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번호를 받아서.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 뿌까라는 사람인데요. 예약을 잡고 싶은데 뭐 지금 예약 문의 드리면 한 달 후쯤 예약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은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돌비도령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돌비도령님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시간 돼요. 이번 주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주말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잡고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랑 친한 후배한테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한 후배한테 내가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에 거기를 가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명 동생이 언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날 그 동생이랑 약속이 있었어서 그러면 우리 거기서 뭐 점을 보고 뭐 1시간이면 끝나겠지? 이러고 그럼 늦게 점심을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예약 전화를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가 시간이 있었어요. 예약 날까지. 근데 정신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약간 해롱해롱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점 내 얼굴도 너무 창백해지고. 그래서 일단 날짜가 돼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잠깐의 시점은 제 친구 시점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기억이 없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한 5분밖에 안 남았을 때였어요. 거리가 이제. 근데 갑자기 제가 그 동생한테 A야,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동생이 언니 우리 지금 점 보러 가고 있는데 무서운 얘기를 해주겠다고?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는 척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모른 척을 했다? 근데 그 귀신이 나한테 계속 와서 너 나 보이지? 너 나 보이잖아. 이렇게 나를 따라붙더라고.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제 친구 얼굴에 제 얼굴을 확 들이밀면서 너 나 보이잖아.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오, 미쳤다.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던 거겠죠, 이미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착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5분의 기억이 없어요. 도착해서 제가 들어가서 그 문을 연 순간부터 다시 기억이 나지. 예. 그 문을 열기 직전까지의 그 5분이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똘비도령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고 제가 그때 이름이 A였는데 제가 이제 굿을 하고 개명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A였다고 하면은 제가 제 이름 같은 거 말하면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도령님이 원래 사실 이름 같은 거 없어도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부르긴 해야 되니까 이름은 알아야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A라고 이름을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이름 3글자를 딱 적더니 한 10분 정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원래 태명은 B였거든요, B? 태명이 B였는데 네. 갑자기 친할아버지가 철학관 같은 데 이름 짓는 데를 가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 B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애가 단명을 한다더라. 그래서 A라고 지어야 한다 하고 받아온 게 A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도령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이름이다. 이거는 죽으라는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수하는 이름이라고 해서 받아오신 건데 그게 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라고 여쭤봤는데 장수는 하겠지, 지금처럼 아프고 힘들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알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제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예.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옆에서 원래는 걔의 상상에서는 그냥 점집 가서 이제 언니 전 남친이 감자 요기나 같이 해주고 이 언니 다시 연애 언제 해요? 이런 거나 물어볼 생각으로 가볍게 왔는데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 옆에서 친구는 이제 벙쪄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도령님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종이에다가. 그러더니 제가 만약에 동그라미인 사람이면은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하나를 쫙 그었을 때, 그러니까 가로선을 긋고 만약에 위쪽 부분이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 양의 세계고 네. 아래쪽 부분이 이제 영가들이 사는 음의 세계라고 치면 저는 그 선에 서 있는 사람이래요. 중간에.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한데 저는 태중에 귀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매 그러니까 느낌이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귀문이 열린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성씨가 이제 그분 말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존재하는 성씨 중에 귀신이 제일 잘 붙는 성씨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예. 그래서 제 성씨가 그런 성씨고 저희 외가 쪽에는 무당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아주 트리플 콤보로 갖고 태어난 거죠. 와. 그런 핏줄에 뒷문이 열린 채로 태어났으니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좀 자기가 이렇게 나를 딱 바라봤을 때 사실 너무 놀랬다 이러면서 제가 좀 체구가 되게 좀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왜 예전에 돌비 라디오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영혼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이미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보였대요, 제가. 오. 그러니까 약간 종이장이라고 치면 누가 송곳으로 다 찢어 넣은 것처럼 구멍 나 제 있구나. 영혼이 너무 다 너덜너덜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대요,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씌여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그냥 앉아서 붓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쳐다봐도 네다섯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게. 그러면서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나이 많은 할머니는 누구지? 이러시고 저 축축한 남자는 또 누구야? 이러시고 그리고 저 여자는 왜 날 저렇게 표독스럽게 쳐다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딱 그 순간에 제가 왼쪽 몸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막 눈물 막 뚝뚝뚝 흘릴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이제 그 모든 걸 보다가 이제 막 패닉이 온 거죠. 언니는 아프다고 막 몸을 막 뱀처럼 베베 꼬고 있고 도령님은 엄청 심각한 얼굴로 저를 막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뿌까씨 미안한데 내가 왼쪽 팔에 잠깐 손을 얹을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팔에 손을 딱 얹었는데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야? 근데 웃긴 거는 그 통증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령님이 이것들 장난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 이제 머리로 갔다가 뭐 어깨로 갔다 하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목 쪽이 너무 뜨끔해가지고 제가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갑자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도령님이 왜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왼쪽 목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을 막 긁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는 안 믿을 게 없다. 저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지 않냐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제 목에 있는 혈관을 고무줄처럼 잡아당겼다 튕긴 느낌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근데 딱 그러다가 갑자기 도령님이 또 제 목을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21살 때 그 감자를 만날 때 아르바이트를 되게 늦게까지 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 자취방보다 그 사람의 자취방이 더 가까워서 나 오늘 하루만 좀 자고 갈게 이렇게 하고 그 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이불 속에서 뭔가가 막 기어 올라오면서 탁탁탁 하더니 제 목을 팍 하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목을 잡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숨도 못 쉬고 막 콕콕콕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때 안 자고 있었어서 근데 남자친구 눈에는 제가 막 숨도 못 쉬고 제 목을 막 잡고 콕콕거리고 있으니까 저를 막 흔들어 깨운 거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네가 지금 안 깨워줬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도령님이 제 목을 막 보더니 혹시 죽을 뻔한 느낌 받은 적 없어요? 이러면서 계속 목을 뚫어져라 봐서 네. 그 사연이 갑자기 빡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에 너무 선명하게 손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는 빨리 구술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흘려 들은 게 있으니까 네. 처음 점집 갔는데 구타라고 하면은 믿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의심은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굿은 좀 이랬는데 뿌까씨 지금처럼 살고 싶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선택이 선 거예요. 저는 제 인생 동안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막 몸도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기 싫다고 저 살고 싶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제가 울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건 사실 제 친구죠. 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얼추 아니까 이야기를. 근데 이제 도령님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부모님이랑 통화 한번 하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봤더니 제가 처음 예약할 때 전날에 그분이 모시는 신령님이 꿈에 나와서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애가 너에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할 건데 얘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된다. 얘 좀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저를 빨리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랑 그럼 통화를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친구 보고 그럼 너도 그냥 이분이랑 점 좀 보고 있어 수다 떨고 있어 하고 제가 울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어떤 지역에 있는 결혼식장에 계시다가 네. 저랑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울부짖으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엄마 나 지금 나한테 뭐 이런 게 있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걸 해야 된대. 근데 나는 이걸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사실 믿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근데 엄마가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해도 안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빚내서라도 할 거니까 나는 일단 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당장 여기로 와라 라고 한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 지역이 저 있는 지역에서 원래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빠랑 얘기를 막 하시더니 최대한 빨리 갈게 이러고 이제 출발을 하신 거죠. 오. 그래갖고 도령님한테 가서 저희 엄마 아빠가 오시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예약 있으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뿌까님 올 거 알고 뒤에 예약 안 잡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얘기 길어질 거 알아서 예약 안 잡았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식사도 못 하셨죠 이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오시기 전에 친구분이랑 뭐라도 먹고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오시면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친구한테는 먼저 가라고 했거든요. 같이 뭘 먹고. 근데 이것도 무서운 게 제가 그 점집을 나와서 카페까지 이동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기억이 끊기는 거예요. 그날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를 보내고 부모님이 오셔서 카페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바로 도령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빠가 우리는 일단 네 얘기를 먼저 들어야겠다. 바로 거기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셔서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원래 안 믿으시니까 뭐 네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눈이 돌아서 내가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한 적 있냐. 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밖에 아빠는 나한테 말 못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그 카페에서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근데 엄마도 일단 얘기를 해봐라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딱 그랬거든요. 그때 도령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표독스럽게 보는 여자가 네. 돌순이 이모였어요. 아, 그럴 것 같더라니. 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돌순이 이모 나한테 있대 라고 하자마자 엄마가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뭘 가 이렇게 하시는데 엄마가 나는 내 딸 일단 살려야 된다고 일단은 가자고 해서 이제 아빠랑 같이 갔어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보면 돌비 도령님을 반 협박을 하셨어요. 네. 당신이 만약에 내 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면은 뭐 너를 어떻게 하겠다.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제 딸을 둔 아빠니까. 네. 근데 도령님이 이제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된 도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나 사특한 짓을 할 수 없고 저는 그런 걸 하면은 신께 벌점 받고 죽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지금. 네. 근데 정말로 지금 뿌까님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주 일요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되게 빨리 잡은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도령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그날 이제 굿을 하겠다는 날짜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굿이 허주굿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빙의굿인 거죠. 네네. 근데 이런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뿌까님의 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영가들이 오늘 발악을 할 거다. 그래서 많이 아플 거다. 근데 이제 견디다가 만약에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으면은 시간이 언제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 전화를 해라. 이제 약간의 비방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제가 집에를 갔는데 태어나서 진짜 그렇게 아팠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온몸이 정말 뼈 마디마디가 다 부서지는 수준의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를 그거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주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파서 진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럴 것 같았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비방 같은 거를 해주려면 이제 쌀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만 조금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텨라. 근데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 도령님께서 굿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잡은 그 날에 도령님이 하려고 했던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 양가 조상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초대장을 날리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아,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뭐 뿌가 집안, 뭐 까까 집안 이쪽 양가 집안의 자녀인 뿌까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조상님들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네. 뭐 한 맺히신 거 있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것도 들어드리겠다. 오셔서 이제 자리를 빛내달라. 이런 이제 초대장을 날리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했을 때 이제 거기서 초대장을 만약에 뭐 300장을 날렸는데 몇 장에 이제 회신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던 와중에 제 비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굿하는 날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가는 반차를 냈어요.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제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에 차마 저 굿해야 돼서 휴가 씁니다라고는 못하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오전 그쵸. 반차 내고 병원 갔다가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휴가를 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9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9시 12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오셨던 선생님들이 총 5분이셨고요. 굉장히 좀 큰 굿이었죠. 일반인 예. 그냥 빙의굿 하는 거 치고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만난 그 도령님의 신어머니가 만신이신 분이었던 거예요. 약간 나라에서 나라굿 있을 때도 가시는 그 정도로 좀 세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도령님이 저를 손님으로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에 도령님한테 전화를 해서 걔 뭐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호.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고, 얘 어떻게 된 거냐고, 얘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령님이 안 그래도 이제 군 날짜를 잡았으니까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를 꾸려와가지고 북치시는 법사분, 남자분이랑 돌비 도령님이랑 만신 이분도 여자분이셨고 나머지 이제 여자 무당분 해서 총 5분이서 제 굿을 진행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날 정말 제가 이상했던 게 그때가 되게 더운 4월 말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검정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반바지에 검정색 스타킹에 검정색 운동화에 그때 반다나라고 유행했던 헤어밴드가 있었어요. 네. 그게 제가 색세기로 10개가 넘게 있었는데 콕 집어서 검정색을 하고 제가 출발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랑. 저도 왜 그렇게 네.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근데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운전을 아빠가 하셔서 굿을 하기로 한 장소에 간 거죠. 근데 만신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묵가야 왜 이런 색 옷을 입고 왔어? 이런 색은 우리나 입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 이거 굿하고 나면은 검정색 옷 웬만하면 입지도 말고 이렇게 깔맞춤으로 검정색 입지 말고 너는 속옷도 다 검정색 다 태워버리고 다 색색의 속옷으로 다시 사.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처음에 굿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인들이시잖아요, 다들. 이제 수다 떨면서 어떤 천을 막 이렇게 묶고 계신 거예요, 매듭을. 하얀색 긴 천을. 그래서 이건 뭐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상님한테 빌 때 쓸 건데 이 매듭이 정말 신기한 매듭이야 이러시면서 이제 손으로 풀으시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조상님이 어떤 하고 싶으신 말이 있거나 조상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매듭이 아무리 해도 안 풀린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굿 밑작업을 하고 굿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만신분이 먼저 뛰시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장군신이 오셔서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호통을 치시면서 너네들 다 뭐 하는 짓이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딸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막 호통을 치면서 너네 여기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네 딸 제사밥 차렸어야 됐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동자신이 다시 오셔서는 막 어떡해 막 이러시면서 얘 좀 있으면 목 달고 이거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눈물만 주룩주룩 오열을 하고 있었고 이제 부모님들은 약간 죄인처럼 절대 죄지으신 게 없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시니까 좀 숙연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굿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차림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맨 앞에는 이제 신령님들 드시는 상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조상님들 밥이 있었고 밖에는 사자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상이 뭐예요? 이랬더니 저승사자님 드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었죠. 근데 그 조상님 상을 봤을 때 밥그릇이 16개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집도 양가다 제사를 지내거든요. 친가 외가. 근데 그 제사 음식이 친가와 외가의 색깔이 너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도령님이 씩 웃으시더니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있었었나 봐요. 이렇게 차려야 한다. 그리고 왜 밥이 16개예요 했더니 자기도 이제 뭐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구판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초대장 뿌렸을 때 이렇게나 많이 응해주신 경우 거의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16분이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친가 8, 외가 8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굿할 때 그 한복 저고리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옷 이렇게 태우고 던지고 하니까. 근데 그 옷이 이제 흰색 옷들 사이에 연보라색 한복이 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눈물이 터져요. 네.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외할아버지가 오시는 건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굿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상신 계열에도 짬밥이라는 게 있어서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원래 굿에 못 오신대요. 한밥이 안 되니까. 왜냐면 돌아가신 지 사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었으니까. 예. 근데 누가 봐도 저희 할아버지 옷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색동저고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굿이 진행이 되는데 막 굿판을 버리시는데 갑자기 만신분이 빡 뛰시다가 갑자기 그 출입문 쪽을 가리키면서 돌비야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돌비도령님이 퇴마까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돌비도령님이 갑자기 빡 뛰어나가시고 만신분도 갑자기 사자상 앞으로 빡 뛰어나가시더니 막 이제 무구를 들고 막 뛰시다가 갑자기 뒤로 혼절하듯이 완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엉엉 계속 울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딸꾹질을 하면서 멈췄어요. 근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미동이 없으셔서. 근데 갑자기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시더니 산 쪽을 바라보시면서 닭 한 마리 먹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다들. 근데 갑자기 그 북 치시던 법사분이 막 북 들고 치시다가 저놈색 저걸 또 언제 봤대 이러시는데 갑자기 산을 봤는데 진짜 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도령님이랑 법사님이 진짜 한 30분을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닭을 몰아가지고 닭을 이제 보자기에 싸우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막 영화 보면 막 닭 모가지 비틀고 이러는 줄 알고 이제 막 울면서 이 닭 죽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살생은 안 해서 그냥 닭 발에다가 이렇게 끝만 묶어서 보자기에 싸서 줄 거라고 저희 만신분한테. 근데 만신분이 그 닭을 꽉 껴안고 저를 진짜 표독스럽게 쳐다보더니 네 목숨값 대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닭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귀신이 제 목을 잡았던 귀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사자한테 잡혀가셨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령님한테 들었을 때는 사자분이 굿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약간 선악나무, 당산나무라고 하나요? 그런 데다가 묶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못 크다. 벗어나게, 못 도망가게.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막 이제 굿을 했죠. 예. 근데 그러고 저녁을 먹어야 돼서 저녁을 간단하게 거기서 차려주시는 걸 먹고 2차전이 시작이 돼요. 밤에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을 풀고 제일 심각한 애 묶어놓고 그 다음이 이제 조상님들 초대장 뿌려서 오시기로 한 조상님들 이야기 듣고 저를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전 때 조상님들이 막 오셔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만신분이 아니라 이제 역할이 다 다르신지 이제 다른 여자 무당분께서 그거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 내려받는 거를 그 한 명 한 명을. 예. 근데 이렇게 막 내려받으시다가 16명이나 되니까 다는 기억 못하지만 중요한 몇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내려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막 우시면서 제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를 해하려고 했던 그 남자는 내 정인이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반대를 하신 거죠, 두 분을. 그래서 그분이 우물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 남자분이. 네. 그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령님이 저 축축한 남자는 누구지라고 했던 게 그 남자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 앞으로 잘 되라고 뭐라도 해주고 가겠다 하고 가셨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드디어.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다 가셨으니까 네. 막 걸걸한 기침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이제 좀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우리 손녀 보고 싶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왔었었는데 너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조상님 손은 가시손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얘기 잘 하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색동저고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였잖아요, 아까? 네. 근데 갑자기 그 무당 선생님이 그 색동저고리를 들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우시면서 나 이 사람 무서워서 못 받겠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신분이 안 돼. 해야 돼. 우리 이 사람 때문에 오늘 구판 연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그게 돌수니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거기 계셨던 모든 무당분들이 화를 내셨던 게 그거는 조상님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조상이 아니잖아요. 제 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상인 쪽 숨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내려고 이렇게까지 구판을 열었던 거예요, 그날. 네.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해서.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을 이제 싫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하시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쳐다보면서 네가 내 거 뺏어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너한테서 뭘 뺏었는데? 라고 했더니 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채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오빠가 한 명 있어요. 큰 오빠가. 예? 근데 큰 오빠의 친구가 저희 엄마를 좀 좋아했는데 그 이모도 그 삼촌을 좋아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엄마가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는 관심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거에 한이 맺혀서 20년을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울면서 근데 내가 너 괴롭혀서 미안해. 근데 내가 너무 그냥 시샘이 나서 내가 네 딸한테도 장난 좀 쳤어.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막 욕지거리를 막 했어요. 불태워버려야 되네, 이런 거.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한 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집이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아무도 제사를 단 한 번도 지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3년만 과자만 올려서 제사 지내주면 네 딸한테 좋은 거 해주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럼 3년이면 돼? 그럼 내가 3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조상님들 거 끝나고 제 거를 다 털어내는 곳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나무대 같이 그 나무 같은 거 잡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되게 더웠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눈을 감고 그 북소리와 꽹가리 징소리를 막 들으면서 뛰고 있는데 발 밑에 진짜 무슨 한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발 옆으로 제 몸 옆으로 막 뭐가 이렇게 싹싹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막 느껴지다가 한참 막 뛰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만신분이 저한테 이 대나무를 잡고 너가 할 수 있는 한 위아래로 콩콩콩 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위아래로 안 뛰면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위아래로 이렇게 뛰어야 네 몸에 붙어있는 것들이랑 너랑은 이제 템포가 안 맞을 때 자기들이 그걸 잡는 거라고 하나씩. 그래서 네가 최대한 위아래로 정신줄을 잡고 뛰어야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막 뛰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멈추라는 말을 안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계속 뛰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풀에 제쳐서 넘어지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뛸 거고 이걸 반복을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걸 잡고 뛰다가 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제가 앞쪽을 보고서 대나무를 들고 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위아래로 뛰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풀썩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뒤를 보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만 보고 뛰었는데 제가 뒤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랑 동생을 보고 일어난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완전 몸이 180도 돌아가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되게 겁에 질린 표정이고 아빠는 고개 푹 숙이시고 막 약간 불경 같은 거 외우고 계시고 동생은 막 버들버들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너 울고 있었냐고 했더니 제가 처음에는 위아래로 콩콩콩 뛰다가 갑자기 팔이 진짜 그 왜 우리 탈춤 치면 막 덩실덩실 노는 것처럼 그렇게 막 팔을 막 휘젓고 다리도 막 까딱까딱 하면서 완전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빙빙 돌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장난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한테. 뛸 때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을 그렇게 뛰다가 이제 도령님이랑 만신분이랑 모든 무당분들이 막 긴급회의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안 떨어진다 얘네가. 이걸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저보고 너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막 몇 번씩 거의 혼절 같은 걸 했었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하자 해서 막 위아래로 뛰는데 제가 정신이 반은 있고 반은 없었어서 막 욕 같은 걸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하나 잡았어, 이거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뛰고 이제 쓰러질 때마다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네. 근데 하나가 그렇게 안 떨어졌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도령님이 안 되겠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저보고 저랑 엄마를 문 쪽을 보고 앉혀놓고 제 등이랑 엄마 등에 손을 얹으시더니 뭔가를 막 외우시다가 갑자기 다들 뒤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문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뭔가 이제 모양 같은 거를 만드시는데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 20-30분을 하시다가 끝이 났나 봐요, 뭔가가. 그러고 끝이 나면서 만신분이 저한테 사실 한 분이 안 떨어졌는데 이분은 너의 곁에 있고 싶다고 하신다. 조상님이신데 수호령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분은 남겨두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2시쯤에 끝이 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때 이제 도령님이 저한테 뿌까님 되게 많이 체하고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안 체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체할 정도로 엄청 많이 체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구술하고 제가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체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예. 그리고 구술하고 나서 도령님이 이제 일요일날 구술했는데 수요일날 점집에 한 번 더 와서 도와주신 신령님들한테 절 한 번 하고 가라고 괜찮은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도령님이 놀라신 거예요. 제가 혈색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느낄 정도로 혈색이 너무 좋아졌고 친구들도 느낄 정도로 혈색이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너무 혈색이 달라져서 기존에 안 좋은 혈색일 때 입었던 옷이 하나도 안 어울릴 정도로 혈색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옷을 다 버리고 다시 샀었거든요, 그때. 네. 그때 도령님도 이제 많은 신이 오셔서 도와주셨고 조상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렇게 해서 잘 끝났다. 이제 조금 미래가 보인다. 이제서야. 근데 뿌까님은 구술하고 이제 1살이 된 거니까 새 삶을 사는 거니까 난 여기서 안 끝날 거고 뿌까님이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볼 거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러면서 이름도 그때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개명을 하고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고 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밥도 잘 먹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님. 네. 일단은 그 구슬하고 나서 네. 뭐 귀신에 들린다거나 귀신이 보인다거나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1도 일어나지 않았던 건가요?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도령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원래 부적을 한번 썼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뿌까님의 그런 끼는 그따위 것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그따위 것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적 따위는 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그랬거든요. 도령님이 이제 굿을 하시기 직전에. 근데 제가 신기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희박한 가능성인데 만약에 이제 뿌까님이 굿을 하고 이제 제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저만 남은 어떻게 보면 저의 그릇이 됐을 때 그 굿을 하는 장소를 지나가시던 어떤 신이 나 저기에 앉고 싶다고 하시면 그것까진 자기들이 막아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할 정도긴 했었거든요. 안 돼. 거기까지 가버리면. 근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그쵸. 그냥 혼자 생각해봤던 게, 그래서 혹시 수호신 분이 남아 계시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막기 위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었어요, 저는. 근데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지금이야 좀 해결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거지. 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가 믿어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쵸. 그리고 누군가한테 뭐 100명의 사람한테 다 얘기했을 때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이런 평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뿌까님이거든요. 뿌까님이 느끼고 겪음으로써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뿌까님께서 지금 뭐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근데 이 이후에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일련의 다른 제가 엮인 사건들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런 뭐 영적인 거에 관해서 그리고 요새는 다행히 이제 제가 그때 굿을 했을 때 도령님이 그 제가 태중에 열렸던 그 귀문도 닫아주셨거든요. 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귀문을 닫으면서 영안도 같이 닫힌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보이고 들리진 않지만 꿈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게 끼가 없어지진 않아서 그런 게 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어떤 꿈을 꾸고 좀 약속한 어떤 일을 좀 해결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2달 전쯤에. 북가님께서 가능하신 선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있으시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요런 과정 속의 이야기들은 시드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가님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나 잘 와닿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귀신이 후다닥 뛰어가고 뒤에서 꽉 안고 소리 질렀다라는 거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셨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북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